자, 그래서 이제 시의 효용상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시로서 인간을 완전한 이성의 존재로 기화시키려 했던 반면 인간의 욕망을 철저히 단절한다. 자, 욕망을 단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털거리들을 순연한 털거리들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했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있을 때는 이제 마음 심인데, 그죠? 진데 이것이 탁 드러나면서 시가 되는데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표현이 될 때 여기 있는 순연한 아주 맑은 고요한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는 가히 흥. 자, 여기서 이제 논어 양화편에서 이제 공자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왜 시를 배우지 않는가? 그죠? 그대들은 왜 시를 배우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대들은 왜 시를 안 배우나? 자, 가히 흥. 시는 감흥을 일으키고, 자, 흥을 일으키고, 자, 시는 관,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물을 보도록 하는 것이고, 이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죠. 시관찰 이렇게 해서 시, 자, 이 뭐 시죠. 자, 시, 자, 이렇게 해서 관, 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견 또 있고요. 또 우리가 보단을 가는 게 시가 있죠. 자, 자, 여기서 이제 관입니다. 관, 여기 요 있는 요 관인데, 자, 여기 이 보다가 있고요. 볼견자가 있고, 볼시자가 있고, 볼관자가 있고, 살필 차리잖아요. 자, 살피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미 이 보다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다 다릅니다. 이 글이. 우리가 이제 붉을주, 붉을적, 자, 붉을주자. 이 완전 우리말로 한다면 새빨간 겁니다. 새빨간 것이 이제 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덜 빨간 것을 우리는 뭐라고 글자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적입니다. 적. 그러니까 빨간 정도 이렇게 할 때 새빨간 것이 주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중에서도 아주 새빨간, 아주 빨간색이 주고요. 요 주보다 덜 빨간 것이 바로 적입니다. 붉을 적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붉을 적보다 덜 빨간 게 뭐냐면 붉을 단심이라 하잖아요. 붉을 단심이라 하는데 요게 이제 요렇게 돼요. 그러면 단보다 덜 붉은 거 우리는 뭐라 합니까? 붉을홍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붉다라고 하는 이것도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이 글자는요, 뭐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를 지니고 자기의 어떤 모습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주도 붉고 붉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붉은 것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정말 새빨갛구나 새빨간 것을 표현할 때 이제 붉을 주자라고 하죠. 인주할 때 주자, 그 다음에 적자, 단자, 홍자 이렇게 해서 붉음의 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처럼 이 시 본다라고 하는 것도 다릅니다. 자, 이건 보일 시자입니다. 보이다, 드러내 보이다. 자,
이게 두이거든요. 두이는 하나 일은 하늘과 땅이 합해져 있가지고 하나로 된 것이 하나 일이고, 두이는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건데 하늘 위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위에서 뭐가 보이는 내려오냐면, 자, 이게 해도 내려오고 비춰주고, 달도 비춰주고, 별도 비춰주죠. 별도 비춰줍니다. 자, 이게 보일시입니다. 자, 왜 보여줍니까? 기미, 인간을 경계하기 위해서. 천둥과 번개가 꽝 치면 옛날 사람들은 나를 성찰했습니다. 나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가?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그냥 문제로서 놓지 않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바르게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다라고. 요게 기미입니다. 기미. 요게 기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미, 예시, 예견, 이렇게. 그래서 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경계할 수 있도록 자연히 인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인합일입니다. 천인합일의 사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땅이 땅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과 땅과 사람 이 모두가 서로 관련을 가지고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의 사상에서는 하늘도 인간을 도와주고 땅도 인간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구름이 인간에게 무엇을 줍니까? 비를 내리죠. 구름이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요. 그러면 땅은 이 물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수를 만들어주고 저장하고, 또 이제 사물을 키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생명성을 만들어가면서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삼재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 하늘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인합일입니다. 천인합일입니다. 하늘과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은 뭡니까? 하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사람은 하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닮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뭐냐면 바로 학문입니다. 공부. 그 다음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성찰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태도와 행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자, 이 천인합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성을 이야기했지만,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을 천명이라고 하고, 하늘이 준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본성이라 하듯이, 이 우리의 본성은 결국 하늘이 준 거잖아요. 이제 하늘이 준 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유학에서 생각하는 하늘이 준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이 주체가 되는 거죠. 이 천이 주체가 되고, 이 주체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 주체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주체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체가 인간에게 인간답게 만들어 가주는 것은 결국 이제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후대에 오면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동학난이 뭐 난으로만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 동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수운체제후에서 만들어질 때, 동학의 사상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유학에서는 천과 인을 합일이라고 했고요. 천이 우선, 천인해서 하늘이 우선을 줬고요. 동학에서는 동학사상, 수운체제의 동학사상에서는 인내천해서
사람을 우선적으로 놓았습니다. 사람 속에 하늘이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도 사람에게 있다. 이건데 유학에서는 천을 우선으로 잡았지만 동학에서는 인을 우선으로 잡았습니다. 사람 속에 뭡니까? 하늘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 속에 하늘이 깃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앞서냐 뒤에 두느냐,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뭐 나 자체하고 아무튼 요 시자는 보이는데 뭐가 보여요? 자연의 현상을 보임으로 해서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각 스스로를 자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시입니다. 그 다음 견이거든요. 견, 보다는 내가 그냥 보는 겁니다. 이 보는데 의미 없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눈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고 보일 시자는 의미를 두고 자세히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관에 들어가면 더욱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 보는데 이게 뭡니까? 사물을 보게 하면 그냥 보게 하며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죠. 시견, 시관 이렇게까지 발전이 되었잖아요. 아까 주적, 단, 홍 뭐 이런 이야기 하듯이 여기 보면 이제 시견, 시관, 찰까지 가면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자, 요 시관찰에 대해서는 논어에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공자께서 내가 잘못했다. 이 공자께서 내가 실수를 했다라고 한 게 두 번입니다. 이제 문헌상에 두 번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아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사람 잘못 본 부분, 좌우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 봤을 때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보는 그래서 이제 그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제시합니다. 선입견을 없애라 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것이 시관찰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야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동기가 바로 이제 제아라고 하는 좌우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이 시관찰 이렇게 됩니다. 사물을 보게 하는데 그냥 이거는 보는 거 아니죠. 자세히 보도록 하고 대중과 어울리게 하며 무리 지어 짓도록 하는 거죠. 무리 군자 무리 짓도록 하고 이제 원망하는 거죠. 비판하는. 그래서 비판하게 한다. 그래서 시는 감흥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관은 뭡니까? 사물을 자세히 살피는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관계성을 지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바로 감흥과 그 다음에 관찰과 그 다음에 무리지음, 그 다음에 관계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판. 이 관계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비판이 또 나오게 되니까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시가 가지고 있는 요소라는 거죠. 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 가까우리 자 가깝게는 이제 부모를 섬기게 하고 섬기고 멀리는 이제 임금을 섬기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식 많이 알게 한다. 무엇을 많이 아냐? 조수와 초목의 이름까지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이 시 속에 모든 그 공부의 방향이 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시가 중요합니다. 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시를 중요시하게 여겼고요.
여기 있습니다. 자, 사무사 시 300이 이런이 폐지하니 사무사니라. 자, 시 300 시경의 300편이 300편을 이런이 폐지. 한마디로 말할 때 시경의 300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뭡니까? 사무사. 자, 이 사는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바르지 않는 것이 바로 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사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부정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부정됨이 없다. 즉 시를 읽으면서 부정을 없애버린다. 부정을 없애버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부정 이 말이나 같은 것이죠. 사무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니까 생각이 바르게 가는 거죠. 생각이 바르게 가도록 하는 것 이겁니다. 자, 이 생각은 마음의 밭입니다. 마음의 밭, 심전, 마음의 밭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는 시를 채집하는 관리가 있었다. 그죠? 관리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왕은 시로서 풍속을 보고 정치의 득실을 알아서 스스로 상고하여 바르게 했다. 상고. 자, 고. 자, 이 고자입니다. 고. 우리가 논고할 때 이제 고. 이 고민하는 겁니다. 이 논문을 이 고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제 공부를 해서 바르게 하도록 했다. 이제 이 시를 채집한 관청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 악부입니다. 악부. 한나라 때 오면 바로 이제 이 악부. 자, 요 나릴 흰백자이고요. 자, 이 악부인데. 자, 이 악부다. 악부라고 하는 관청입니다. 자, 벌써 이제 50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뭐 얼마 나가지를 못했네요. 제가 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세히 또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뭐 이야기가 좀 더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자, 아무튼 이제 이게 그 1시간짜리고 요 뒤로 가면 이제 2시간짜리고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 뭐 저 큰 틀 속에서 이 그 동영상학 강의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계속 이어지는 건데, 대체로 저희 강의는 1시간짜리는 이제 앞 시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아가고 리마인드 시키고 나아가고 이런 방향입니다. 그럼 자, 아무튼 뭔가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제 강의가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잘 좀 들어주셔서 시를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뭐 철학적인 방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제 시라고 하는 부분 속에는 그냥 시를 그냥 읽고 뭐 말면 그만인 게 아니죠. 그래서 시를 왜 써야 하고 모든 것은 이제 그렇잖아요. 왜 해야 되는가? 왜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라고 하는 어떤 것을 던졌을 때 그 왜가 충족이 되어야 돼요.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한시 세계에 이제 이 수업을 왜 하는가? 바로 이제 한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옛날부터 3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는 이런 방향과 목적성,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나마 이야기를 하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합니다.